자, 저희들 교재 162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첫 번째 삼각형. 일단 빨간색 부분. 유효성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첫 번째 A사에서 A1, 2 영역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될 제한 대상을 설정하셔야죠. 입력할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제한 대상, 날짜. 자, 뭐뭐부터 뭐뭐까지는 3월 1일자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나는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 표현을 바꾸면 2023 3월 1일 이상 2023 3월 30일 이하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날짜 해당 범위 날짜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 아시잖아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오타 그때는 오타 조심. 아니면 끝 날짜에 커서 넣으시고 자, 저기 오른쪽에 이 표식 보이세요? 이거 클릭하시면 영역 설정, 영역 설정.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특정 날짜 클릭 뭐 그런 건데 그거 아마 마법사 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죠? 자, 직접 입력 03이라고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알아서 해석할 거니까. 자, 하기. 두 번째, A사에서 A12 영역의 영역의 셀을 다시 선택해서 셀을 클릭할 경우에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유효하지 않은 값 데이터 입력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어 설정하시오. 범위 설정, 데이터 유성. 요거 설명 메시지라고 했죠, 여기. 설명 메시지. 제목. 3월 매입액. 공백 있나요? 공백 매입일. 한번 3월 1일부터 3월 1일 문자 3월 30일. 3, 3월 1일 물길 표시 3월 30일까지. 공백 없죠? 자, 그 다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에 그림같이 오류 메시지가 비슷하게 설정하시오. 자, 오류 메시지가 있어서 스타일은 중지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맨 위에 있는 거죠.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3월 매입 일자만 입력하세요. 마침표 있네요. 3월 매입 일자만 입력하세요. 마침표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확인.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잘못 데이터 입력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타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64페이지 164페이지 유효성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질서을 처리하시오. T사에서 D1, 2 영역에는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나약품, 한국제약, 전천제약 목록만 입력돼도 제한 대상 설정. 자, 여러분들 화면 여기까지 올려놓으시고 제 화면 장 보세요. 그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즉 우리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요. 회원가입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생년월일, 연월일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선택하시죠. 이런 구조,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선택하는 구조도 이게 데이터 입력 방식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데이터 입력 방식. 그러면 여기서 이 화면에 잠깐 대기. 그럼 여기 셀에 데이터 입력을 할 때 내가 신입사원입니다. 어떤 제조회사를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받아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예? 그래서 클릭 딱 하면 무슨 방식?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고요. 입력할 수 있는 내용에. 그걸 우리가 목록이라고 그러는 목록.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설정에 그런 제한 방식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 자, 이건 원본의 어떤 특정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목록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콤마.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편지예요. 한국제약. 죄송합니다. 하나약품, 한국제약, 구분. 현선제약.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시오. 자, 뭐 확인을 누르고 보니까 두 번째 성학공 내용이 D4에서 D12 영역의 셀을 클릭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설명 메시지에 가시고 제조사 목록 제목 제조사 목록 그 문제 나와 있는 데 입력하시면 됩니다. 굵게 나와 있는 게 제목입니다. 왔다 갔다 거 조심하시오. 하나약품 공백 없네요. 한국제약 오타 조심하시고 불편제약 오류 메시지도 있었죠. 자, 스타일은 I자 모양의 정보, 제목은 제조사,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마침표. 확인. 그러면 여기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보이세요, 이거? 이거. 여기 선택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B에 있는 셀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일단 제조사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 거래처 목록 이렇게 놓을게요. 또 오른쪽에 그래서 hunton제약, 한국제약, 하나약품 그러면 앞으로 이 범위에 방금은 직접 입력한 방식이었잖아요. 그럼 요 범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제한 대상, 목록, 원본, 내가 필요한 자료가 지금 시트상에 있죠? 그럼 범위 설정, 그냥 범위, 참조 범위,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생겨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없는데 나올 만하겠죠? 자, 그 다음 제 화면 봅니다. 음, 소수점은 소수점 말고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 이야기하는 거죠. 목록 수는 날짜도 특정 날짜를 이야기한다는 거. 뭐 앞에서 했죠, 이건? 시간도 뭐 같은 개념이고, 날짜와 시간. 보세요. 어떻게 나요? 그럼 데이터의 길이도, 뭐 길이도 몇 자부터 몇 자까지, 뭐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사용자 지정량이 도대체 뭐냐? 안 되죠. 저 부분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교재 165페이지. 유효성 2시트로 옮겨가시고, 유효성 2시트에서, B4에서 B12, B4에서 B12, 영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 MOD 함수 사용.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직접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 없네요. 요게 사용자 지정입니다. 함수를 이용하는. 식입니다, 식. 식이 또 나오네요. 식이 굉장히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말 1급에 어쨌든 절반 이상은 식입니다, 수식. 당연히 이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12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MOD 함수와 관련해서 12의, MOD 함수 써야 되니까 그거 관련이 있겠죠. 그럼 12의 배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혹시 12의 배수의 정의를 아세요? 오케이. 저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12의 배수라는 건 1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수를 12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MOD 함수명은 뭐 외웠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 조건이잖아요. 12의 배수입니까? 물어본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범위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훑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 참조해 쓰시면 되고요. 어차피 방향은 아래쪽 방향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동식이 한 번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콤마 1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뭐라고요? 확인. 그럼 제가 여기에 12의 배수가 아닌 13을 입력을 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시험에 나왔던 D사에서 D12 영역의 데이터 유선 검사를 이용하여 일단 D사에서 D11 영역에 데이터 유선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골뱅이 문자를 포함하여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서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컨트롤 1.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 자, 데이터 유선 검사를 이용하여 제한 대상. 이런 내용 없죠? 사용자 지정. 그리고 수식을 이용하는데 서치 함수를 이용하는데 일단 서치. 자, 일단 여기까지 적겠죠, 뭐. 바로 이거까지는. 이거 써다 했으니까. 서치 함수의 첫 번째, 서치 함수가 의미가 뭡니까, 근데?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찾겠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는
이거 우리 열심히 했었습니다. 골뱅이를 찾는다 그랬죠. 찾을 문자, 콤마. 그 다음 두 번째가 within 텍스트, 원본 문자. 는 어디 있죠? 첫 번째 셀부터 알아서 이렇게 설정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다 훑어보겠죠. 콤마 1. 이런 생략 가능. 이첫 번째 글자부터 찾아가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골뱅이를 찾으면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뭐? 두 번째 붙으니까 2 이상 아니면 1초가 정수값만 나옵니다. 점수 모르면 제가 그랬습니다. 수업 내용 진행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잔소리가 정말 귀에 피나도록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함수.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자, 확인. 자, 3번. 2사에서 1, 2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3.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0화 이하인 값만 입력되고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자, 컨트롤 코센터 함수 이용 몫을 구하는 함수. 뭐 이것도 있는 내용이 목록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사용자 지정 수식 작업하라는 이야기고요. 몫을 구하는 함수 QUOTIENT라는 함수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고 가로 열고 첫 번째 피제수 얼마죠? 2, 4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3, 자, 콤마 3.3으로 피제수 3.3으로 나눴을 때 30 이하인 것만 입력되도록 확인. 자, 네 번째. 이것도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F4에서 F12 샘플이면 샘플이고 영역 데이터 유성 검사를 이용해서 1차부터 4차까지 자, 여기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알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엑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원래 의미하는 거죠. 응? 숫자로 따지면 1차 이상,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4차 이하. 이런 의미입니다. 에? 이 물결 표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해당, 뭐뭐값 이상, 뭐뭐값이 해당 범위 합이 100% 입력되도록 해서 측정하시죠.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번에는 이만큼.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 기출을 이용하여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 수식 입력에 커서 넣으시고 이꼴 합계니까 뭐 썸함수 이용하라고 나오겠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썸. 그리고 어디 1차, 2차, 3차, 4차까지잖아요. 쭉 연속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 각 차순위, 각 개인의 이름, 개인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니까 상대천도 제 절대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그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하나 정도. 어, 딱 100% 이해야 된다. 100% 이해야 한다.
더한 값이 조건. 하긴 뭐한 개짜리 함수니까 뭐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무리 없이. 응? 자, 갑시다. 이제 계산 작업할 일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의 계산 작업. 자, 일단 남아있는 시간 계산 작업 오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 내용은 기본 내용은 아니죠. 자, 파일을 여시고 지난 시간에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자,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어디 텍스트 3? 하나도 안 했네. 텍스트 2. 텍스트 2까지 하다 말았군요.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안에 사이사이 또 빠진 것도 있고, 다 채워넣을게요, 어쨌든. 자, 99페이지. 돌아가시면, 요즘 문제 3번 다 했나? 3번. 했고. 자, 1번부터, 조금, 1번부터 볼까요? 1번. 1번 안 했죠? 자,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함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미치는, 자, 일단 읽어보시면 내용, 뭘 해야 될지는 대충 느낌이 오셨을 거고요. 자, 앞에 봅니다. 자, substitute, replace. 그러면 바꾼다는 의미의 함수고요. 지난 시간 replace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겠다. 미드, 컨케이트네이터 다 아는 함수. 자, 기본적으로 공부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 피보험자 작업에 있는 수식의 형태 반복되어 나타나니까 자동식이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오늘부터는 한 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글자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가운데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바꾸겠다. 자, 바꾸겠다.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substitute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음? 자, 바꿔야 되니까 substitute. 하나 열고 텍스트 원본 피보험자 상대 참조 콤마. 자, 우리가 미드 함수를 바꿀 때 바꿀 문자라 그래서 우리 뭐 윈 98을 윈 2000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정해져 있는 값인데 지금은 바꿔야 될 글자가 이거 두 번째 글자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글자가 항상 똑같다 은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가 다르죠. 그럼 저런 다른 값들을 다 반영시켜 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변수 이야기도 있잖아요. 변하는 값이라고 해서 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미드라는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지 콤마 두 번째부터 한 개를 봅니다. 이게 이제 이름 전체 두 번째 글자죠. 콤마 뭘로 바꾸겠다고요? 뉴 텍스트.
별표시로 바꾸겠다. 그리고 마지막 인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고요.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자, 그다음. 이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중간 과정 확인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 화면을 넘어가는 데이터라면 더블 클릭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내용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M% 연산자 가족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겠지만 문제에 요 M% 연산자 대신에 뭐 데이터 연결 컨케이트네이트라는 함수 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con 여러분들 제가 저런 설명을 하기 전에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콤마 가족 그냥 가족 아닙니다. 공백 가족입니다. 결과를 보면 공백 가족이라는 문자 바로 연결시키세요. 자, 표 2로 갑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2번 표 2. 거기 교재에 있는 문제 꼭 읽으세요. 읽고 내용 파악하세요. 제가 안 할 겁니다, 이건. 꼭 읽으시라, 꼭. 실제 문제 내용 파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실제 작성하는 건 사실은 함수의 미천만 두둑하다면 작성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모르시는 함수는 없을 것 같은데 REPT, 특정 문자 반복 표시해준 함수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해보고 갑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자, 다음 책이 아래쪽 한번. 자, 이건 별, 별 표시, 검정색 별 표시하고 흰색 별 표시해야 되죠. 전체 내용이. 그러면 검정색 별 표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표시해야 되겠네요. REPT. 가로 열고. 반복할 문자. 잠깐만요. 자, REPT 반복할 문자 직접 입력. 근데 키보드에 없는 거네요. 한 글자 한 미음자 꼭 기억하시고 한자키를 눌러서 원하는 기호 찾아서 클릭. 그걸 반복해. 몇 번? 몇 번 반복할 거죠? 자, 요만큼 반복해야죠.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없네. 8,400일 경우에 8번이라네. 8번. 5,705번. 그러면 얼마만큼? 요만큼. 판매량 수의 1,000을 나눈 만큼 반복하세요. 그러면 4.0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4, 4번 반복. 밑에 건 2번 반복, 7번 반복. 뭐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이게 4만 나오면 되잖아, 4만. 지금 점 얼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int라는 함수 써도 돼요? 응?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냐고요. 실수해서 정수 부분만 표시하겠다. 4 뽑아내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겠죠, 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였죠? 두 수를 나누어 정수값만 표시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몫을 구하는 거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몫을 구하는 게 이 방법 말고 quotien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라. 제가 왜 저걸 보여주냐고요? 시험에 저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판매량은 이렇게 상대 참조, 콤마 1,000으로 나눠줄게. 그리고 코센트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변화는 없을 거다 아마.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연결. 일단 연결. 일단은. 자, 그 다음. 흰색 별 표시를 반복 표시해야 될까요? REPT.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뭐냐고요? 이겁니다.
한 글자 흰색 별표시를 콤마 몇 번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읽고 파악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혹시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개만 가지고 내용, 그 어떤 규칙성이 보이세요? 흰색 별표시와 검정색 별표시를 합치면 얼마죠? 몇 개죠? 총 10개죠. 그러면 흰색 별표시는 몇 번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10 마이너스 검정색 개수만큼. 됐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10개에서 검정색 별표시 개수만큼. 앞에 보세요. 혹시 그 이야기가 앞에 있나요? 네? 이거, 이만큼 표시. 앞에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안 보이시죠, 아직?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 n% 연산자를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 concatenate는 함수 썼네요. 코마, 두 데이터를 연결하는 함수, concat, concatenate, concatenate, 바로 읽고, 바로 닫고, n.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 이렇게 적는 건 별 큰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함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적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적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읽고 내용 파악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도 되어져 있어야 되고 생각도 좋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 이 부분. 자, 4번 갈까요? 아무리 됐잖아요. 나만 보지 마시고. 문제 읽어보실래요? 그 문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다 생각을 다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음. 함수명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MOD 아까 앞에서 하고 왔죠. 나머지 계산함수. 라이트 오른쪽부터 밸류라는 함수가 있는데 밸류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추지 함수는 1, 2, 3, 4, 5, 6, 7, 8, 점점점점점 1년번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대응되는 값을.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방금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응?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른쪽 4개를 뽑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오른쪽 맨 마지막 4개, 맨 끝 4자리.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상대 참조 콤마 4개를 뽑아야 돼. 여기까지 뽑아야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응?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사로 나눠야죠. 나머지 값을 알아야 계산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거기에다가 함수를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MOD 가로 열고 이 값에 대해서 사로 나누.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음? 자, 화면 봅니다. 분명히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수식 충격 감지, 수시 충격 감지, 2면 충격 감지, 3이면 수시 감지라고 문제 내용 파악하셨죠? 자, 그러면
그 이 내용 가지고 추저함수, 자, 그러면 추저함수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이 내용 가지고 추저함수 적용할 수 있냐고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저함수는 몇부터 시작한다고요? 꼼꼼해야 됩니다. 1부터 시작하잖아요. 1부터 추저함수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추저함수를 적용시키려면 나머지 0, 1, 2, 3이라는 나머지 값은 뭘로 바꿔놔야 된다고? 1, 2, 3, 4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꿔집니까? 1을 대주면 되겠죠.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문제 키포인트 찾았습니다. 이제 끝났죠, 뭐, 그러면. 그러면 1일 때, 거꾸로 1일 때 수동 녹화, 2일 때 수식 충격감, 이제 3일 때 충격감, 4일 수준. 이때 이제 추잠수 쓰면 되죠, 뭐. 추즈. 뭐. 열심히 따라오고 계세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하세요. 맞아요. 자, 지금 저희들이 추저 함수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문제 내용에 충실히 작업한 게 맞냐고요? 응?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 왜 틀렸습니까? 이 식 틀렸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 안 나온대요. 그거는 현실적이야, 이거.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틀렸다니까요? 결과 제대로 나옵니다. 아니면 틀렸다니까요. 왜 틀렸죠? 문제에 무슨 함수 쓰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변리 함수 빠졌잖아요. 빠지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문제 출제자의 얻어놓은 밸류 함수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밸류 함수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밸류 함수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어, 복습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고역입니다, 고역. 그냥 그거 그냥 보고 계속 타이핑 치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자,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이지만 MOD는 무슨 데이터 필요하죠? 숫자 데이터 필요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숫자 데이터, 이건 문자 데이터라면 근본이. 그러면 이걸 근데 이게 왜 계산이 된다고요? 산술 연산식에 작성되거나 숫자 인수에 작성이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숫자 데이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수준은 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좀 쉽게 나오면. 근데 베일리 함수가 추가됨으로 해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이 녀석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수업 끝나게 되면 이거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트 함수 앞뒤에 가 문자이니까 제가 숫자로 바꾸나요, 좋아합니다. 뭐 결과에는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하나만 알아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좀 빨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나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녀석 때문에 어렵다고요. 이 녀석이, 이 함수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그 다음 또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더하기 를 해야 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추잠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뭔가 파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텍스 3으로 갈까요? 죄송한데 1번, 2번 패스 일단 패스. 나중에 모아서 같이 해야 되니까 한 세트로 해는 한 세트로. 자, 3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재 102페이지 죄송합니다. 교재부터 그렇죠. 교재 102페이지. 자, 1번, 2번은 잠깐 패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요. 지금 뭐 큰 덩어리는 다 하겠네요. 자, 화면 보시고 함수명 확인해 봅시다. 뭐 모르시는 함수 없을 것 같네요. 실행대 반복 자동적이 아래쪽으로 한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반번호 뽑아야 되는데 반번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네? 여기 009 요거 뽑아야 되는 요거 네? 맞죠? 내용 파악하셨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아야 되니까 미드 함수 어떻게 할 거고요? 콤마 세 번째부터 세 개를 뽑아야 이게 반정보가 된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네?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지만 산술 연산이 작성이 되면 숫자 인수로 바뀐다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 이걸 근데 지금 이게 뭘로 나와? 9로 나와야 되고 12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문자일 때는 0이 붙어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숫자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앞에 0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숫자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밸류 함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원리 다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대시가 필요하고 번호가 와야 되죠. 그럼 번호도 반처럼 같은 원리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연결할 때 n% 연산자가 아니라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연결 콤마 concatenate를 할 겁니다. 바로 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요 대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 미드 이것도 숫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공이 붙어서 나올 거니까. 끝자리 세 자리니까 이게 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뭐 지금처럼 미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규칙이 똑 같은 규칙이니까 3, 3, 3, 3, 4, 5, 6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반이니까 세 개까지 뽑으면 되고 자 앞에 보세요 하고 요렇게 해서 미드 저기 컨케이트네이터 함수 쓰신다면 CONCATENA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여기 021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공이 빠지려면 완벽하게 숫자로 바뀌면 공을 안 붙이겠죠. 미드 함수 앞뒤로 공백 저기 가로 열고 닫고 미드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연속해서 한 서너 번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질 거고요. 물론 완벽하게 이 설명 듣고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는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왜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틀려야 됩니다. 틀려보시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복습도 하시고 이제 문제도 이제 풀어야 될 내용도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자고 수업도 한 3주 차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도 기출문제 가지고 이제 실습하셔가지고 그 3권에 있는 한 10회차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하셔도 뭐 충분히 합격 점수 받으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꼭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다른 거 하세요.
그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